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아주 충격적인 내용, 분석, 정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야,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가 진행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현 정부가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분할해서 먹자 라고 하는 정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죠. 함께 미국과 맞서자라고 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3월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답신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발표 시간이 서로 달라요. 그건 이제 김정은이 구두 친서를 더 일찍 보냈는데 조선중앙통신에서 더 늦게 공개를 해서 지금 조금 시간이 엇갈립니다. 어쨌든 3월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보낸 거예요. 김정은이 두터운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서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노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했다.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 조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 결정한 것을 통보했으며,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적대 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코로나 잘 극복해서 좋다 이런 이제 덕담도 있고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미국에게 맞서자. 그래서 조중 북한과 중국 이 두 나라가 합해서 미국에게 맞서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게 맞서자라고 한 데 대해서 시진핑이 답신을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답신을 보냈어요. 근데 답신 내용이 놀랍습니다. 웃기지 마, 이 자식아. 이 소리입니다, 지금. 시진핑 답신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자,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조중 두 나라가 해서 적대 세력과 맞서자라고 했어요. 이제 조중,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합심해서 단결해서 적대 세력은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맞서자. 그 중에 제일 핵심 미국이죠. 그런데 당사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화통신이 시진핑 구두 친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김정은은 어마어마하게 긴 구두 친서를 보냈는데 시진핑은 아주 짧게 그래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고 라고 해서 요만큼만 딱 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세 아래 북한 동지들과 손을 잡고 노력하고 싶다. 북중 관계를 잘 지키고 견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싶다. 양국의 사회주의 사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양국 인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싶다. 중국은 북한 및 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그냥 덕담이죠, 역시. 그런데 이제 양국 인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은 김정은이가 있는 이상 북한 인민들은 행복하지 않죠. 하여튼 첫 번째 문단은 덕담, 두 번째 문단이 이제 핵심입니다. 중국은 북한 및 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분명히 김정은은 전방위적인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서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적대 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 굳건히 수호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북한 및 관계 당사자들, 북한과 함께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 전부, 이건 뭐냐? 이 한반도 문제의 관계 당사자들이라고 전통적으로 일컬어진 나라는 바로 육자회담의 당사국들이죠. 한국, 북한,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가 한반도 문제의 관계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들하고만 아니고 적대 세력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적대 세력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하겠다. 외교로서 해결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말을 한마디로 씹어버린 겁니다. 시쳇말로 뺀질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 시진핑이 이런 소리를 한 것과 거의 똑같은 시간에 미국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이제 이 이야기를 3월 20일 똑같은 날 했는데 이 제이크 설리반은 국가안보보좌관 아니겠습니까? 전임 트럼프 행정부 같으면 그 유명했던 존 볼턴, 그 볼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정말 뭐 이 안보 분야,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지금 뭔가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영내 행위자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거 한국하고 미국하고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일본, 러시아 등 전부 다 이 북한 문제에 확실하게 다시 관여해서 과거의 육자회담 다시 컴백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묘하죠. 어떤 시기냐? 바로 중국과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설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 싸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이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지금 시진핑과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알래스카에서 우리는 알고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이면서 완전히 날선 공방을 하고 싸웠다라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알래스카 회담 같은 경우는 에포크 타임스 같은 언론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건 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바이든 행정부는 친중 정부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대립하는 좀 구도 좀 형성하자라고 하는 쇼였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 완전히 혼을 내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니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정권 잡았는데? 그래서 모두 발언 2분만 하기로 했던 것을 15분 초과해서 17분이나 마이크 잡고 야단을 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거 더 이상 언론에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제 기자들 나가라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이렇게 의견 접근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 시진핑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똑같은 톤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 그러면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만 이렇게 하냐? 아니죠. 지금 미국을 마크에서 확실하게 휘어잡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공식적으로 아무런 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1인칭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4년간 북한에게 연애 편지나 쓰면서 독재자에게 따뜻하게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리얼리티 TV쇼 같은 외교가 아니라 진짜 외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이제 그런 식의 터무니없는 행위는 과거로 묻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통분모를 찾고 기선을 장악하며 밀어붙이는 훨씬 더 안정적인 접근법을 취하며 풀고 있다. 진전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블링컨과 만나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해외 순방을 가고 싶어 했고 마침내 아시아에 갔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문단은 그냥 트럼프를 비난하는 거였고,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공통분모를 찾는다. 자, 그러면 이 육자들의 공통분모, 북한 빼고 공통분모는 뭐냐? 바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북한 핵을 제거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가 또 이제 중첩이 되고 또 상반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이익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 라는 것이죠. 그러면 김정은의 이익은 뭐고, 대한민국의 이익은 뭐고, 미국의 이익, 중국의 이익, 러시아와 일본의 이익은 뭐냐. 공통분모 하나를 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익을 찾아가자. 그런데 이걸 할 때 확 기선을 잡고 밀어붙이는 이런 외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외교로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지금 그가
풀고 있다, 하고 있다 라는 1인칭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직함이 없는데 풀고 있다 라고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면서 블링컨이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다. 마침내 아시아에 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보내줬다. 그 말이죠. 대통령도 아닌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시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관계 복원하자? 이야. 그래서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 지금 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행정부의 진짜 외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오바마의 시즌2 멤버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바로 그 멤버들이 이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미국의 외교가의 특히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이 라인들의 이 멤버 구성원들을 보면 그냥 오바마 때 있었던 사람들 한 단계와 두 단계 정도 승진시켜서 그 자리 그대로 앉혀놓은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오바마 때 국무부 부장관을 했죠. 그리고 윌리엄 제이 번스, CIA 국장, 오바마 때 국무부 차관을 했어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오바마 때 중부 사령관을 했죠. 그때 뭐 중부 사령관이 미국은 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중동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여기는 오바마 때 CIA 부국장을 했었어요. 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이때는 이제 오바마 때는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어요.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는 당시 오바마 때는 CIA 선임 분석관을 했어요. 그리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오바마 때 국무부 정무차관을 했어요. 그리고 커트 캠벨 NSC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오바마 때 동아태 차관보를 했어요. 다 그 멤버들을 지금 불러다가 여기에서 지금 앉혀놓고 현재 다시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2016년까지 오바마 시절이었으니까 2016년까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지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답이 나오죠. 그들이 백악관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16년 오바마 말기죠. 극말기인데 이때가 어떤 시절이었냐. 사실은 뭐 2016년 11월 달 이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것이라고는 뭐 트럼프 지지자들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프레임이 짜져 있었죠. 그래서 그냥 다 이 모든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16년 11월 2일 날 같은 날인데 RU3 이게 이제 그 한미 연합 사단이에요. 미 2사단과 한국의 8사단이 한 개 예단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연합 사단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한미 연합 사단 참모부와 미국의 59 원정 지원 사령부 참모부들이 이 워싱턴주의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타코마라는 도시에 루이스 맥초드 합동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9 원정 지원 작전 사령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미국이 대규모 원정 작전을 할 때 먼저 가서 미군의 증원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잘 받아서 전장으로 투입시키는 것. 그리고 그 군수문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 이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59 원정 지원 작전 사령부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규모 증원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군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미 연합 사단이 갔으니까 결국 한국에서 대규모 증원 작전, 원정 작전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키 리졸브나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이 한미 연합 사단 같으면은 이제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이 참전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대규모 원정 작전에 필요한 이 어떤 그 증원군들을 받아내는 이 합동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똑같은 날 중국의 서부정보사령관인 자오종치 상장, 우리로 치면 대장이죠. 이 사람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나서 다시 여기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로 방문해서 또 회담을 합니다. 1군단하고. 미 1군단은 뭐냐? 한반도의 유사시에 가장 먼저 증원되어서 들어오는 증원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회담을 11월 2일 날 하고 그리고 2주일 후에 11일 후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미국 멤버들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흘간 미군 200명이 중국에 갔고 그리고 간부들은 이런 회의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군공국, 연합참모부, 후군보장부, 국제군사합작공작판공실, 정무원 국가민정부 등이 쿤밍에서 미국군 태평양사령부 제1군단 관계자들과 인도적 지원작전과 재난구조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라고 하면서 200여 명의 미군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작전 그리고 재난구조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1군단은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지원군이 되고 그런데 아까 서부정구 사령관 자오종치가 왔었죠. 그 자오종치가 지휘하는 쿤밍에서 이 회의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인도적 지원작전, 재난구호작전 뭡니까? 대량 탈북 사태입니다. 대량 탈북 사태 그리고 안정화작전. 예를 들어서 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년에 걸쳐서 안정화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시가전을 벌이면서 안정화작전 했죠. 반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하고 그게 안정화작전입니다. 그리고 대량 탈북 사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아내고 그 사람들을 굶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 이게 인도적 지원작전이에요. 이걸 연습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미군과 중국군만 했냐? 아닙니다. 이때 어떤 보도들이 나왔었냐? 또 어떤 증언들이 나왔었냐? 단둥, 퉁화 이런 한만 국경지역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대규모 수용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단되고 있다. 민간인 차단되고 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대규모 수용시설이 이 시기에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 했냐? 같은 해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계룡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오라 이겁니다.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대량 탈북하라 이겁니다. 군인들도 넘어오고 민간인들도 넘어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 직후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전방지역에 있는 우리 수용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 한 4만여 명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한 10만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긴급 수용시설을 지어야 한다. 라고 국무회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불행하게도 탄핵을 당해서 이 정권은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도 누구도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져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 박근혜 행정부와 오바마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부가 협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북한 분할 작전이 끝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로 이어져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튀어서 화염과 분노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주장하고 비난하는 연애 편지 시절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 막판에 인도 태평양, 그때는 뭐 태평양 사령부죠.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미 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고 1군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직접 이 민사작전 그리고 군사작전을 회의를 하고 주관을 했던 그 자오종치가 그 이후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숙청됐나?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2월 28일 날 자오종치가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죠.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담당으로 취임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자오종치가 맡고 있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통위 부위원장이 된 겁니다. 물론 뭐 우리의 규모보다 훨씬 크겠지만 그러면서 미국 담당이 된 겁니다. 왜냐? 자기가 4, 5년 전에 재임 정부 시절에 미국과 그렇게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일 하라. 다시 시간은 4년의 시간이 중간에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 삭제하고 다시 연결시켜라. 이런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면은 시진핑이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김정은하고 똑같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은 우리 둘이 단결해서 대항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이해관계 당사국 전체
육자하고 다 하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야. 이 말을 한 거 왜겠습니까? 그 외교적 정치적 해결은 뭐냐? 갈라먹자는 겁니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 하던 시기였죠. 그 2차 핵실험을 하던 그 시기에 미 국방부는 의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니들 대안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미 국방부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당시 2009년 9월 9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신문의 보도의 도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북한을 분할하자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오바마 시절이죠. 보십시오. 놀랐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 지역의 강원도, 여기를 미국과 일본이 점령해서 안정화 작전을 하고, 그리고 황해남북도, 그리고 평양특별시, 이 지역은 유엔, 즉 한국과 유엔, 다국적군이 안정화 작전을 하고, 그리고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이 북한 지역의 거의 절대 대부분은 중국이 안정화 작전을 하고, 러시아는 함경북도만 안정화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먹는다 라는 것이 2009년 미 국방부의 시나리오였고, 2012년 이건 또 MBN이 보도를 했었어요. 2012년 중국군이 대한민국 합참에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갈라먹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참에 물어보니까 정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합참은 가타부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MBN이 2012년도에 보도했는데, 그것을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진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황해남북도, 그리고 이 평안남도를 점령하고 안정화 작전을 하고, 이제 일본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지역의 강원도는 미국이 안정화 작전을 하고, 그리고 함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안정화 작전을 하고 점령하고,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먹는다. 한국 합참 어때? 할래?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 MBN의 보도가 되었었어요. 갈라먹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오바마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우리는 했다. 남들은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북핵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다. 라는 그런 업적 명분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지하자원의 관리권을 가지게 되죠. 지금은 이 사회 간접 자본이 없어서 도로가 없고 이렇게 해서 채굴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지하자원들 우리가 들어갈게. 중국 니들이 얼마 먹고 우리가 먹자. 점령은 니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간다 해서 먹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해서 중국하고 계속 맞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긴장을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환율 그리고 유류 이런 것들 이제 선물해서 계속 왔다 갔다 땡겼다 말았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쯤 오른다 언제쯤 내린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먹는 것이죠. 중국은 지금 동북 삼성, 그 중에서도 흑룡강성과 이 길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물류가 북한으로 해서 완전 꽉 막혔죠. 그렇게 해서 이 요동반도로 해서 따렌으로 나와야만이 물류가 나올 수 있죠.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 함경남도 지역을 중국군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완전히 그냥 물류가 해결돼 버리죠.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완충지대를 여전히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북 정부, 친중 정부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새로 구상하고 있는 미 육군의 LRHW,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한국 평택에 배치하면 베이징을 때리는데 3분밖에 안 걸려서 이거에 대한 킬체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여기다가 자신들의 기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평택에서 뜨는 순간 자기네들도 바로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킬체인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밀접한 군사 기지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명분으로 모든 것이 미국과 중국은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면 이걸 막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을 말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을 말릴 수 있게 하려면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 역대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하고 아주 가까워서 중국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시진핑 하면 납작 엎드려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를 해나가고 한일 관계를 해나가고 하다가는 정말로 우리 한반도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런 식으로 외세에게 완전히 내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막아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력 아래, 소유 아래 내놓으려 한다면 한미관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막아내면서 우리가 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안정화작전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궁극적으로 엔드스테이트는 우리가 통일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재화, 이익, 이거는 대한민국 소유야. 왜? 이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경제적 가치들이 그 북한 인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그 자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니들이 그거 다 먹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는 거지대라는 거 아니냐? 라고 설득을 해야 되죠. 그 설득은 관계가 좋아야만이 먹힐 수 있는 설득입니다. 한미관계. 지금 경랑의 시대에 들어가고 정말로 북한을 분화하려고 했던 그 오바마 시즌2 행정부가 들어온 이때 한미관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